지원은 재영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지원은 재영의 눈치를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다.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판단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지원은 용우랑 둘 다 회피형이긴 하죠.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원 씨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되게 충족해주고 싶어해.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용우보다 훨씬 더 눈치를 보는 성격이야. 눈치를 보는 이유는 원래 회피형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만든 이상적인 나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의 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느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피형들은 남들 시선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11 영식님, 뚝딱 영식님도 그랬지. 우아한 백조처럼 살고 싶다고. 그리고 수면 밑에 발을 허우적대는 걸 걸리고 싶지 않다 그랬지. 그러면 우아한 자신은 어때? 내가 혼자 고고하게 호수 위를 노니는 건가? 아니지.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해 보여야 돼. 수면 밑에 발은. 그거는 자신의 본질이지. 그래서 회피형이 도망가는 이유는 우아한 자신을 연기하다가 자신의 내면을 너 그 혹시 수면 밑에 발 허우적대고 있는 거 아니니? 하면 도망가. 그게 멋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회피형들은 원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용우 씨도 남들 시선을 의식 많이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 불안정 애착이 굉장히 심해지면 용우 씨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정말 심해져서 극회피형으로 가서 애착이 정말 불안정한 상태로 간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물건 그런 거에 되게 집착하게 돼. 그래서 명품이든 아니면 과한 훌륭한 육체 그런 거에 되게 집착하게 돼.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웃긴 게 회피형이나 불안형이나 물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애착이 이제 어느 쪽으로 그 자아를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뭐 회피형은 무조건 외모에 신경 씁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그게 누군가한테는 뭐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열심히 운동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채널이 명품 채널은 아니지만 그 좀 더 명품의 방향성은 양과 이론적 배경 이런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누군가는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미장센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를 수 있는 거야. 똑같이 명품이어도 명품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나 이런 거에 애착이 되고 자아를 거기에 투영하는 경우는 있지. 근데 이게 선후관계가 물질에 집착하니까 애착이 불안정해진다는 아니지. 애착이 불안정해지니까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는데 근데 반대에도 이게 성립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니까 웃는다잖아요. 웃으면 행복하니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걸 역도 성립은 한다는 거지. 웃으면 그래도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들어와. 그런 것처럼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애착 불안정이 조금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최근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애착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케이스 중에 이 사회가 물질주의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불안정 애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그 처음에 볼비 박사와 그 메리가 같이 만들었던 애착 이론 그 시점보다 지금 더 안정 애착이 줄었을 거다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흥미롭죠. 이거는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의 실험인데 이제 어린이한테 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뭐니? 제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인형이에요. 그렇구나. 그거 친구 빌려줘도 되니? 고민하다가 그래요. 인형을 빌려줘. 근데 얘가 뭐 부모랑 뭐 싸우거나 뭔가 부정적인 그런 뭐 멘트를 했거나 그래서 얘가 약간 애착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은 뭐니? 토끼 인형이에요. 그래? 이거 잠깐 친구 빌려줘도 될까? 안 돼요. 절대 안 돼.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야.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안정형으로 사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애를 하다 보면 또 더 불안정해지잖아. 상대가 나를 또 배신하기도 하고 또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원래 연애는 그 해피엔딩보다 이별이 훨씬 많잖아요. 보통 정년기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연애 몇 번 해보셨나요? 물어보면 보통 그래도 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한 자리 후반대란 말이야. 뭐 5명에서 9명 그 사이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만 했다고 쳐도 5번의 이별이 있었잖아. 5번의 이별을 겪는 동안 내가 어떤 애착에 있어서 스크래치가 났지만 스스로 회복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안정형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다.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내 자아를 의탁할 수 있는 물질도 워낙 많고 계속 비교되다 보니까 만족감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원 씨는 생각보다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다. 이거는 그냥 연애남매를 해석하는 그냥 또 하나의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그냥 다양한 의견들 중에 하나다 정도로 이렇게 연애남매를 해석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에 5분이 모였고요. 이 5분이 모인 이 조합을 보면 이 끝에 이제 정섭이 있죠. 정섭이는 뭐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있는 거고 지원은
지금 여기 재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있고, 또 하나 지원이가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나 눈치를 보고 있을 거야. 이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유나가 윤재를 선택을 안 했거든. 문자를 안 보냈거든. 그러니까 지원이 그걸 생각해야 돼. 지원이랑 윤재 그때 이 전에 아지트 내려가가지고 싸운 거를 보면서 뭐 두 사람이 뭐 별로 안 친한가? 두 사람이 뭐 툭닥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원 씨는 윤재 누나라고 하는 것처럼 윤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그것이 약간 그 여장부 같은 느낌? 약간 대장부의 느낌이 나서 그게 가려질 뿐이지, 지원 씨는 표심하진 않아도 주변을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사람이야. 그리고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재영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좋은데, 유나가 어떤 마음이지? 아, 우리 오빠 어떡하냐?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일 거야. 지원 씨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 혼자 신경을 엄청 써. 근데 문제는 뭐냐? 오빠조차도 지원 씨가 그렇게 여리고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뜻함을 원하는 사람인 줄 몰라. 윤재가 봤을 때 우리 지원이 사막에 내놔도 잘 살아야, 아무데나 던져놔도 북극에서 냉장고 팔을걸? 가서 협박하면서라도 냉장고 다 팔아버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딱 믿음이 있어. 지원 씨는 그 믿음이 실은 그 지원 씨의 회피형을 만든 이유기도 해. 이거는 지원 씨의 부모님조차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지원이? 아이고, 우리들보다 훨씬 대단해요. 지원 씨는 어려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어. 왜냐면 그만큼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당당한 아이였으니까. 근데 지원 씨가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압박으로 다가오긴 했겠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아이가 태어난 거야. 우리 부모는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그렇게 장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났네? 야, 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야. 근데 지원 씨는 물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게 점점 어떤 전국구 레벨로 올라갈 때, 아, 내가 그 집에서 완전 그 개천에서 용처럼 생각했는데, 아, 이 내가 용까지는 아니고 한 이무기 정도인가?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지. 지원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았지. 그러니까 어려서 세계 1등인 줄 알았는데 동네 1등 정도인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해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지원 씨가 그래도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혼자 한번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오히려 더 회피하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남 탓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정말로 백지부터 다시 밟아 올라가서 그래도 결과를 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씨가 그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 이유는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러면 지원 씨도 용우만큼 회피형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겨내서 살아온 건 맞지. 자기가 감정이 힘들고 이런 거를 어디다 하소연해. 내가 친밀한 가족에게 하소연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지.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 그래서 지원 씨는 계속 기댈 수 있는 상대를 찾는다고 머리로는 하는데, 그게 기댈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난다고 해서 지원 씨가 과연 기댈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막상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기대고 드러내면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기대질 못해. 지원이가 원하는 진대와 회피형들이 원하는 진대는 초아가 원하는 진대랑은 달라요. 똑같이 그냥 진중한 분위기에서 그런 농담이 빠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는 아니야. 너는 뭐가 제일 좋았어? 너는 어떤 걸 계속, 그러니까 뭔가 네 경험 중에, 네 행동 중에 어떤 것, 네가 겪었던 것 중에 어떤 것, 그런 거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초아는 너의 그런 부분에서 뭐 감격했어, 감동했어, 그리고 그럴 때 너의 마음은 뭐였어? 달라. 같은 진대여도. 지원 씨한테 네가 동생을 대하는 너의 마음은 뭐야? 동생에게 어떤 감정이었어? 너가 그렇게 혼자서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때 너는 그렇게 힘들고 그랬을 텐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이겨냈어? 그 감정은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러면 도망가. 지원 씨는 그 진대는 못해. 회피형의 진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씨가 진대를 원하는 것 같죠? 초아 같은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지원 씨 대답 힘들어해. 지원 씨가 원하는 진대를 생각해봐. 뭐 어떤 일이 제일 좋았어? 어때?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런 진대야. 거기서 네가 그렇게 힘든 동안 너의 그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땠어?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초아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얘가 나한테 의지해 주길 바라지. 초아애가 원하는 진대는 똑같은 진대 같아도 그런 진대까지는 못 가는 거야. 지금 지원이가 원하는 진대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진대를 원하는구나. 진지한 대화가 되는구나. 아, 이 사람 회피형이 아니네. 걱정하지 말고 압박해야지. 아니야. 그 회피형은 얘기했잖아요. 회피형은 뭘 회피한다고 그랬어?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걸 회피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회피형에게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진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진짜 힘든 어떤 부분에 대한 감정의 영역을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용우에 대해서는 엄마나 여동생에 관련된 얘기를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어려서 이혼했을 때 어땠어? 그때 힘들었지? 내가 다 이해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말맡한 부분을 나한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해소가 되면서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게 초아의 생각이고, 용우나 지원 씨는 진짜 상처는 내가 이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 회피형을 동굴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상처, 이 사람이 어디에 상처인가, 어떤 얘기를 하기 싫어하나, 그런 얘기를 해서 계속 그 얘기를 물어봐.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압박하면서. 그러면 들어가죠. 그럴 수 있죠. 회피형을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회피 좀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꺼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꺼내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물어봐줘.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얘기했을 때도 그래, 참 힘들었겠다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서운한 거야. 이게 화법이 다른 거지. 회피형 기질을 가진 사람은 나름의 배려로 이 사람의 상처,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최근에 돌아가셨어도 그런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가 이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어떤 불안형은 이 사람이 나한테 곁에 오긴 했어. 근데 와가지고 내가 힘든 얘기를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네? 야,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대체 왜 온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대화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지원이 철연을 거절할 때 오빠는 감성이 비슷해서 깊은 내면 이야기만 하게 돼서 자기랑 반대되는 밝은 사람이 그 어둠에서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또 재영이가 진대가 안 돼서 헛모여하는 걸 보면 모순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데 머리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씨는 자기가 굉장히 진대도 좋아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감정 표현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 건 맞아요. 감정 표현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확실히 한계는 있지. 정작 자기의 진짜 깊은 내면에 대해서는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지. 재영 씨도 성격은 무난한데 지원 씨가 지금 재영 씨에게 엄청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 씨가 알고 있죠. 이건 물론 내 생각이야. 지원 씨가 재영 씨에 대해서 마음이 깊어지니까 재영 씨가 틱틱대는 것처럼 보이고, 아,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틱틱대지? 아, 카메라 없으면 더 진실되게 나한테 할 텐데 카메라가 있어 그러네? 알았어. 일단 좀 보류. 근데 재영 씨가 이렇게 틱틱대는 거는 지원 씨가 그런 부분에 티키타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재영이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달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쪽은 지원 씨야. 재영 씨는 용우와 관련해서 지원 씨에 대해서 아, 얘가 용우한테도 흔들렸나? 하면서 지원이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대하지라고 재영은 재영대로 생각하고 있고, 안절부절한 쪽은 지원 씨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재영은 용우가 지금 백지 상태가 된 거를 알고 혹시 지원이 용우한테도 흔들리나 하면서 더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더 차가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실제로 차가워졌다기보다는 재영은 재영대로 불안한 건데. 그런데 재영 씨가 텐션이 그렇게 좀 낮으니까 지원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재 때문에 신경 쓰이지, 이 전날 용우도 이상한 소리 했지. 그러니까 윤재와 재영 때문에 재영 앞에서 조금 더 차갑고 텐션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지원과 재영 이 사이는 용우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원 씨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용우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용우가 이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지원 씨에 대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실은 지원 씨가 마음이 크지 않았거든, 용우 씨한테. 근데 초아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용우가 백지로 돌아간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용우가 과연 초아랑 끝났냐? 근데 물론 이게 현실이라면 다른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용우 초아가 만난다면 두 사람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겠죠. 용우는 차라리 끝을 완벽하게 내지. 끝난 게 아닌 것도 배려 없어 보여. 저 흐지부지 상태로 뭐라는 건지. 용우는 초아를, 뭐 용우를 내가 변호할 입장도 아니고 그냥 용우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를 말을 해주는 거야. 용우는 초아를 배려해서 내가 너의 기회를 너무 뺏었구나. 남들이 봤을 때 신혼부부 같아 보이다니 내가 네 기회를 너무 뺏었네. 다른 사람도 알아봐 라는 명분이 생겼어.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해. 내가 기회를 뺏었네. 나는 여기 제자리에서 지금 나도 다른 사람도 알아볼 테니. 지원한테 갈 게가 아니고, 그건 어쩌면 모르겠어. 지금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데이트한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지. 근데 용우 머릿속엔 그게 배려야. 이 맥락으로 따져보면 제가 뭐 이전에도 항상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회피형들의 슬로건이 뭐야? 사랑하니까 보낸다,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죠? 그쵸? 사랑하니까 떠난다, 사랑하니까 떠나보낸다잖아. 사랑하니까는 뭐야? 너를 위한다는 그 명분 하에 떠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너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분 하에 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같은 맥락이잖아 지금. 그게 회피형들이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맥락의 표현이죠. 중립을 어찌나 얘기를 많이 했던지 14화 제목 자체가 중립이 됐어. 그 명분인 것이 참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스스로는 명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아니면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해. 그 재회를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2주 만에 밤에 자니 하고 연락 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욕망이 시키는 연락이잖아요. 우리는 알아. 왜냐면 이거 패턴이야. 이거 공식입니다. 2주에서 3주 그 사이에 새벽이든 뭐 밤중에든 이렇게 잔이 하고 오는 거는 뭐 그냥 귀신 같아. 그렇게 잔이라고 보내는 그 남자가 얘랑 내가 뭐 2, 3주 못 봤더니 지금 내 욕망이 차오르네. 한번 오늘 좀 같이 화해 한번 할까? 육체적인 화해 한번 해? 라고 하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때 스스로는 얘가 나를 정말 내가 얘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라고 그렇게 생각해. 명분을 만들어. 욕망이 그 명분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욕망을 만들어서 그 문자를 보내게 만들어. 하지만 근데 물론 그렇게 됐어도 다시 만나서 잘 사랑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이 새끼 나한테 욕망이 나한테 전화했네 하고 거절할 필요는 없어. 그거를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용우지는 스스로 너무 솔직하다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핑계 같더만. 좀 일찍 입장 정리했어야지. 그것도 명분이야. 내가 솔직하게 너를 위해서 솔직하게 한다. 방송을 위해서 내가 너 그냥 좋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뒤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너를 위해서 기회를 준다. 너를 위해서 솔직하게 한다. 그게 명분이잖아. 지금 두 가지나 명분이 있네. 그렇죠? 그게 지금 용우 씨가 가진 특성이라고 하면 특성일 수 있지. 근데 진짜로 남을 배려하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게 친밀하거나 이런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원래 인간의 욕망은 스리슬쩍 주인을 속입니다. 이런 욕망들이 시키는 것 중에 그 스리슬쩍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용어도 실은 욕망의 명분이 실린 게 아닐까? 하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야. 새벽에 자니 하고 전화하는 애가 자기의 속마음을 잘 모르고 그걸 명분을 만든다는 거였지. 근데 그런 식의 맥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뭐가 먹고 싶어. 야식이 먹고 싶어. 어때? 지금 내가 좀 몸이 아프구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그런 명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겉으로 보이는 명분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건 그리고 흔한 일이라는 거야. 용우는 여기 와서 기분이 제일 이상한 날이래. 이날 무슨 일이 있었지? 이날 유나랑 데이트하고 왔죠. 유나랑 데이트하고 심지어 유나에게 메시지 보냈고. 근데 이제 재영도 느꼈고 술 먹을 때부터 뭔가 다른. 지원 씨는 재영 씨가 있으면 눈치를 되게 많이 살핍니다. 재영 씨를 이렇게 뭔가 보살피려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 항상 누나 같은 마음. 재영 씨 마음을 챙기는 걸 수도 있겠지. 용우 FA 선언을 했는데 다른 팀에서 이미 그 TO가 다 차버린 거지. 지금 지원팀도 재영이라는 TO가 워낙 확고하게 차버렸고 유나 팀은 윤재를 어떻게 좀 내려봐 볼까 했는데 유나 쪽은 우린 누나 동생 누동사인데 세승도 지금 정섭하고 거의 그 대학교 CC 같은 느낌이잖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툭탁대고 막 그러는데 안 헤어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럼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둘이 사귀고 있는.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 이미 뭐 그렇게 해서 FA가 됐는데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형 술 먹을 때부터 뭔가 다른. 여기서도 지금 재영 씨가 형 술 먹을 때부터 뭔가 다른 하면서 시선이 얘네 둘이 맞잖아. 그러니까 지원 씨는 계속 재영 씨, 물론 이 날 저녁인가요? 그 용우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 조금 용우에 대해서도 맞춰주는 표현이 나오지만 재영 눈치를 엄청 봐. 그래서 재영 씨가 그냥 살짝 그 톡톡 쏘는 드립 치거든? 그럴 때 지원 씨는 그거 하나하나의 스크래치를 받아. 근데 지원 씨가 그런 거에 스크래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용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라는 게 본인이 후회 없이 해야지 첫 번째 명분. 초아에게도 후회 없도록 기회를 줘야지 두 번째 명분.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초아 이 사람이다 라고 하기에는 막상 대화도 해보고 이러니까 뭔가 압박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한고은 그 자체도 아니고 초아만의 또 다른 또 특성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또 결론을 내리자고 하니까 또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친혼 부부 같은 그냥 결정돼 버리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부터는 또 압박이 생기고 그런 세 가지의 명분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슬슬 도망치고 싶은 거야. 그런 명분이 됐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압박을 덜 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랑 사귀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것 중에 회피형이 마음이 더 편한 거 그게 더 좋은 거를 떠나서 마음이 더 편한 쪽은 짝사랑 쪽이야.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저게 하나의 또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한 사람이었는데 회피형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를 회피하는 듯. 맞아요. 그 자기 감정에서부터 회피하는 게 그게 회피형이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오늘 그게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유나는 유나대로 흔들리죠. 왜냐면 이 처음으로 바뀐 이게 중립으로 바뀌었어라고 하지만 이 중립이라는 표현은 그 초아에게 안 보냈다라는 말도 되지만 나는 그날 데이트한 말 그대로 이제 그날에 충실하겠다로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충실하겠어지만 이 유나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들려? 나한테 보냈지. 중립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초아한테 가던 마음을 나한테 왔지. 용우는 지금 저 중립이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다시 잘 생각해 보겠다로 들리지만 초아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거거든. 실컷 그 어느 회사 가가지고 내가 부장까지 올랐는데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모든 직급에 대해서 다시 리셋하겠습니다. 자 신입사원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 아니 내가 지금 10년 일해서 부장까지 됐는데 다시 신입사원 하라는 거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별다른 그런 뜻은 없고요. 모두가 지금 다시 함께 해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모두 다 직급에 대해서는 중립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뺏긴 거잖아. 지금 용우는 중립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냥 다시 중립이니까 어떤 그 의미가 없이 딱 감정적이지 않고 딱 중간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이게 중립이 아니야. 부장까지 달아줬다가 지금 신입사원으로 돌리는 거야. 중립 가운데 서 있다. 이래서 가치 판단이 없는 중앙에 있는 거라고 용우는 생각하고 표현을 자꾸 하는 것 같아. 근데 초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지금 왔다가 뒤돌아간 거니까 지금 후퇴를 한 거지. 떠나간 거지. 온 거리만큼 다시 중간으로 도망간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떠난 거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초아는. 근데 용우는 난 너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다시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다. 내가 아직 지금 초아 너로 결정하기에는 내가 그만큼 내가 마음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어쩌면 초아 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너무 섣불리 너로 결정했던 것 같다. 좀만 더 시간을 줘. 라는 의미가 아마 용우가 하고 싶은 말이긴 하겠죠. 중립이라는 그 용어를 용우가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언어를 반복해서 썼던 케이스가 언제였냐면 돌싱글즈 3의 한정민 씨가 계속 리셋 썼어요. 지금 용우가 중립을 말하는 것처럼 리셋을 썼어. 그때 한정민 씨가 너무 대놓고 리셋 해가지고 그때 다빈 씨가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두 사람에서 약간 공식 커플처럼 됐었어. 그런데 그때 다빈 씨가 남사친이 좀 있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정민 씨가 리셋!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난 리셋됐어라고 막 계속 공표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다빈 씨가 그걸 힘들어했어. 근데 그거는 정민 씨가 어쨌건 좀 가벼운 행동이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쳐도 그거는 의도에 맞는 행동이야. 왜냐면 나의 리셋은 너에게 갔던 마음을 회수했다는 뜻이거든. 최소한 그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라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용우는 나의 중립이 초아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초아를 뭔가 안 좋게 생각하는 아니면 초아를 힘들게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의도가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의도가 없었던 것만큼 초아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를 몰랐던 걸 보면 용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둔하구나. 그런 생각은 드는 거지. 오늘 데이트하면 데이트하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저 사람이랑 데이트하면 데이트하는 데 문자 보내고 지금 그래 보겠다는 뜻이긴 하거든. 그래서 지원 씨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든 건 사실인데 왜냐면 여기 싱가포르 오기 전에 되게 편안한 술자리를 계속 가졌던 건 지원 씨와 시간이었거든. 편안하고 재밌고. 근데 초아는 자기의 감정을 자꾸 열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용우가 어렵단 말이야.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지원한테 가자니 또 명분이 없어. 그리고 용우가 지금 부정적인 면만 요즘에 자꾸 부각돼서 그러는데 용우 씨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다들 용우 입덕한 분들 많았잖아. 용우가 리더십도 있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인 건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변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지원이한테 갑자기 데이트하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용우 씨도 힘들 거라고. 왜냐면 재영 씨랑 관계도 있고 지원 씨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도 있고 그리고 초아에게 이런 것들이 조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이 많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초아 씨 입장에서는 더 짜증날 수는 있겠지. 얘가 나를 뭐 지금 차라리 수동 공격을 하는 거라면 아씨 됐다 하고 털 텐데 그것도 아니야. 아 그럼 뭐 내가 좀 더 잘해달라는 건가? 아니면 기다리라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가? 그러니까 용우의 명분은 초아를 생각한 거야. 초아가 충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 두 사람이 서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물론 두 사람이 만난다고 했을 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더 쉬운 길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긴 할 건데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립 발언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립 발언을 들으면서 재영 씨를 계속해서 눈치를 봅니다. 지금 용우의 중립이라는 게 혹시라도 재영에게 어떤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 아닐까? 재영이 혹시라도 어떤 질투심을 가질까봐, 질투를 느낄까봐 지원 씨가 눈치를 많이 봐요. 이거는 모르겠어. 이건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지원 씨가 재영 씨가 질투할까봐 눈치 많이 보고 있고, 재영 씨는 지금 지원 씨와의 관계에서 용우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황이나 이런 뭔가 사람들과 관계가 워낙 좋아져서 그런 질투나 견제를 티내지 않고 있는 게 재영 씨 상황이고, 그런데 신경은 쓰이는 상태. 지원 씨는 그런 부분에서 눈치를 보고는 있는 상태. 그래서 더 이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무 일 없다고 해주길 바라는 상태.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지원 씨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재영 씨를 많이 신경 쓰고 좋아하고 있는 상태고, 재영 씨도 지금 지원이 좋은 상태라면 이 둘은 지금 이번 회차에 나온 것 그런 위기 상황만큼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냥 연인들이 겪는 그런 사소한 질투를 느끼고 서로가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지원 씨는 재영에게 더 바라는 게 많지. 틱틱대지 말라고 하고. 그것도 재영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바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뭐 틱틱댈 수 있죠. 아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떴어? 회사 직원이 그래. 아무렇지 않아. 아 떴어요? 아씨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득하고 만단 말이야. 근데 남친구랑 데이트하러 갔는데 남친구랑 만나보자. 오늘 이렇게 화장이 떴어? 이러면 그날 하루 종일 힘들어. 그러면서 남친구한테 그걸 뭐 화낼 수도 있고 계속 막 신경 쓰이고 아 떴다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더 그래. 남자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대충 입고 나왔냐? 아니 그럼 뭐 얼마나 차려입어 임마 이렇게 하고 끝나. 근데 이래서 애인이 아 오늘 이렇게 대충 입고 왔어? 그러면 하루 종일 신경 써. 대충 입었다고? 나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재영 씨도 틱틱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원 씨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왜? 재영이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다정하길 바라는 거지. 아마 재영 씨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게 지원 씨가 틱틱댐 아니면 그거를 조금 다르게 말해서 지원 씨의 여장부스러운 모습, 틱틱대는 모습만 보고 지원 씨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원 씨랑 윤재도 그렇게 이해했잖아. 지원이가 틱틱대는데 뭐 지원이 원래 틱틱대. 지원이는 팩폭 날려. 우리 지원이 여장부야. 뭐 이런 거 감정? 아우 뭐 지원이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래서 윤재도 지원 씨가 고민 얘기했을 때 별로 그냥 흘려 들은 거야. 아이 우리 지원이가 뭐 고민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우리 지원이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때 윤재 태도 보고 뭐라고 했잖아 윤재. 근데 여기서 지금 지원이가 더 틱틱대던데 그것도 똑같은 발상이는 거지. 실은 지원 씨가 그렇게 틱틱대고 세 보이는 그런 이면에는 실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감싸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야. 용우처럼 직진하다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두어야 얘가 바른 걸까요? 용우가 생각해보면 마음이 있었지.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싶긴 하지. 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최소한 말이라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용우의 가장 큰 문제는 용우가 지금 저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용우의 말에는 지시어가 없다는 게 아닐까요? 지시어라도 좀 넣어주면 초아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한 건 사실인데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다. 조금 우리 관계를 보류하고 좀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정도로 이거는 어쨌건 다른 해석 여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정도라도 표현을 해줬다면 용우 씨가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용우가 나빴던 부분은 싱가포르 데이트 1일차, 2일차 다 초아와 시간을 보내면서 분위기 냉랭하게 만들고 초아가 자기 탓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탓을 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용우가 명확하지 않게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근데 못해 실은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 용우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어느 부분 이해는 가. 초아가 싫은 게 아니야. 근데 싱가포르 데이트를 와가지고
초아가 자기에게 어떤 압박을 했고, 아, 지금 좀 동굴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연애남매 촬영 중이니까 쉬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용우는 용우대로 미치겠다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우 입장에서 초아가 아니다는 아니야. 그래서 어쨌건 지원 씨는 재영 씨의 눈치를 계속 살핍니다. 근데 그만큼 또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챙기는 성격. 남자친구도 저렇게 챙겨주고 싶은 사람을 계속 만나왔잖아요. 그 본인의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아, 그래서 14화에서는 용우 서울 모멘트가 조금 나오지. 그때 이제 초아 씨가 내려오고요. 재영 씨가 초아 씨랑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재영 씨가 자리를 비우면서 그 자리에 아마 철현 씨가 와서 앉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 보통 맞춰가면서 사는 게 많은 결혼 생활의 모습이지만, 그냥 원래 같은 문화에서 살았고 그렇게 문화를 지키면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대단히 축복이지. 이렇게 초아 받았어라고 물어보고요. 윤재도 지금 굉장히 좌절한 상태지. 윤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때 이제 용우가 찾아옵니다. 용우는 지금 여기 오는 게 지원 씨가 호감이 있어서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되게 편해. 이 술자리가 너무 편해. 재밌어. 이 사람이 설레고 좋아서 이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일단은 좀 커. 그러면서 이제 지원 씨는 핸드폰 어디 갔지? 하면서 일어나는데, 물론 이게 핸드폰을 진짜 찾으러 간 건 맞을 거예요.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방을 나가고, 이때 이 자리에 용우, 아무리 윤재가 있지만 이렇게 셋이 있는 것보단 재영이 있길 바래. 재영 씨를 빼놓고 다른 남성과 이렇게 술자리를 하는 것이 살짝 미안한 거야. 살짝 뭐 미안할까? 눈치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핸드폰 어딨지? 하면서 물론 핸드폰을 찾은 건 맞는데 핸드폰 핑계를 대면서 일어나서 재영이 찾으러 가는 거야. 괜히 재영이한테 이런저런 뭐 씻는 핑계 이렇게 대면서 와가지고 핸드폰 어디 갔지? 찾고. 그러니까 재영 씨가 네 핸드폰이 여기는 있을 리는 없겠지? 있을 리가 없는 걸 알면서도 괜히 재영이랑 말 걸러 와가지고 또 얘기 걸고. 그러면서 뭐 내일 몇 시에 나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입을 건데 내일 나간다 얘기하니까 옳다 잘 됐다. 내일 좀 의상이라도 맞추자.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요. 그럼 오빠가 내 색깔 다 뺏어가네? 이런 것도 살짝 틱틱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찌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재영 씨 입장에서는 지원 씨가 이렇게 그냥 누군가는 찌른다고 느끼겠지만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 티키타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막상 또 같이 비슷한 톤으로 툭 하면은 지원 씨는 아야 이런다고. 이렇게 이제 멜빵 색깔로 맞추고, 그러면서 뭐 세승이는 어디 간 거지? 그래서 뭐 밖에 나갔나 봐 하면서 뭐 세승이 얘기를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몰라 뭐 이러는데, 그리고 저기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할 때 안에 안 들리게 재영 씨를 이리 오라고 부르는 게 지원 씨예요. 이리 와. 같이 얘기해. 이 사내 연애를 할 때 거기 이제 내가 다른 이성 직원들하고 탕비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애인이 저쪽에서 앉아 있으면 괜히 눈치 보여. 그래서 내가 자리에 뭐 놓고 왔다 하면서 핑계 대면서 내 자리로 가. 그리고 내 애인한테 괜히 이렇게 좀 오해받사기도 싫고. 그렇게 하잖아. 이런 걸 보면 지금 지원 씨가 재영 씨 눈치를 조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재영 씨가 따라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 손님이 등장을 합니다. 아, 지원이의 틱틱과 재영의 틱틱은 다르다고. 지원은 애정에서 오는 틱틱인데 재영은 사실에서 오는 차가운 틱틱이라 지원은 이 부분이 서운해요. 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원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살펴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지원 씨가 생각했을 때 나의 틱틱은 너를 위하는 건데, 지원 씨는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이런 틱틱인데 얘는 아 옷이 그거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지. 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봐야겠다. 지원 씨가 그런 면에서는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재영 씨가 이거 네 거야? 내 거겠냐고. 근데 이런 거 살짝 틱틱대는 거 아니야? 물론 재영 씨가 긁히진 않거든. 재영 씨가 만약 이 말 했다면 틱틱댄다고 느끼지 않을까? 근데 누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잖아. 예민성이 다른 건 차이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런 것들도 이제 틱틱댄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나에게 더 다정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치가 높으면 이거를 틱틱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윤재가 했거나 뭐 다른 누가 있을까? 정섭 씨가 했다고 치면 지원 씨는 거기에 대해서 뭐 예서 정섭아 이거 네 거야? 내 거겠어 누나? 그렇게 했을 때 아 그치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이게 재영이 만약 말했다면 거슬려. 재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뭐 오빠 거지. 그러니까 재영이 왜 이렇게 틱틱거려? 여기서 그냥 다시 부드럽게 내 거겠어? 라고. 그렇게 이제 용우가 이 두 사람의 뭐 살짝 연인 텐션이 나오죠. 서로가 틱틱대고 서로가 서운해 하면서도 실은 연인 텐션이 나온단 말이야. 최소한 썸 텐션이란 말이지. 근데 그 방향성이 흐려진 거예요? 아니면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재영이 지금 용우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재영 씨가 용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옆에 자리가 이제 뭐 윤재 자리여서 비워놨을 수 있겠지만 그 지원 씨는 근처로 안 가죠. 재영 씨 옆에 앉죠. 재영 씨보다 더 멀리 앉지. 그래서 방향성이 중립으로 돌아왔어. 이 중립 발언 또 나왔죠. 방향성이 중립으로 돌아왔어. 첫날로. 그러니까 재영도 이제 그거에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지원 씨가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원 씨는 그냥 용우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순간 당연히 있겠지. 근데 용우는 나는 근데 조금 그랬던 거는 그거였어. 아니 어떻게 이 정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이렇게 단어가 조합이 되는데 어떻게 명확한 주어가 하나가 없지? 조금 근데 조금 이거 벌써 아직 의미가 안 들어났어? 그랬더니 뭔데 안 들어났어. 거는 그랬던 거 묶어서 그거였어. 아니 이런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다 애매한 단어들로만 조합을 할 수가 있지? 진짜 정말 이거 용우 말은 끝까지 듣고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돼. 지시어를 너무 많이 써. 이게 용우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용우의 포지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더 부각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 뭐 알고 있었지? 나는 심지어 그냥 오늘 당신을 설레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보냈다. 다른 분하고 데이트하고 있는 중에도 앞에 있는데도 이러면서 지원 씨 보고 재영 씨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재영 씨가 지금 저게 용우 형이 지금 지원이 얘기하는 거네라고 어느 정도 캐치가 됐을 거란 말이지. 이 다음날 재영의 텐션이 떨어진 건 지원이 혹시 흔들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흔들렸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거야. 지원 씨는 이 상황에서 용우에게 그냥 대화는 맞춰주고 있는데 지원 씨가 머리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용우가 나를 흔들기 때문은 나는 절반 이하라고 봐. 오히려 지금 재영이 용우와의 나의 관계 때문에 또 질투를 하나?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또 힘들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오히려 재영에 대해서 신경 쓰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이거는 나는 지원이 지금 저런 이 상황에서도 용우에게 흔들렸다기보다는 재영에게 눈치가 보였다가 더 지금 지원의 마음에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초아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초아도 세승이랑 얘기할 때 봤지. 그리고 재영도 알고 있어. 지원이 그래서 어쨌건 용우는 그런 거 생각이 났는데 그냥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원이랑 데이트할 때도 좀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냈거든. 재영이 모를 리가 없어. 그때 만났던 날 그때 여기서 지원 보낼까 하다가 안 보냈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막 흔들려서 두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때 첫눈 오는 날 데이트했었지. 오히려 그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지원의 포인트는 용우의 저울보다는 재영의 yes or no죠. 관성적인 내가 챙겨야 하는 연애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그거에 가깝지. 그러니까 용우냐 재영이냐가 아니고 재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관성적인 지금까지 했던 누군가를 챙겨주는 연애 과연 괜찮을 것인가. 내가 지금 재영에게 가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도 되는가. 그냥 도망칠까? 그 마음이지. 그러면 지원 씨는 재영한테 계속해서 연인으로서 다정함을 요구하고 있어. 나 너한테 입덕은 했거든. 근데 탈덕하기 전에 다정하게 해줄래?가 지원의 말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지원 씨는 문자도 못 받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고민은 한번 있었던 것 같아. 재영 씨, 지금 용우 씨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있잖아, 만날 때 나랑 완전 반대인 사람도 있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랑 그렇게 느껴진 사람도 있고 이때 이제 지원 씨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다른 것 같다라고 지원 씨가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그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자기 감정을 그냥 외면하고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룩해냈다는 면에서 두 사람은 겹치는 부분이 있죠. 회피적인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뤄낸 그리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선한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건 사실이야. 이제 용우 씨는 나랑 닮은 사람이라고 느끼죠. 비슷하지만 다르다. 나는 너무 똑같아서 유일하게 지금만 여기 뭐 17, 18일 있는 동안 문자를 고민했던 순간인 것 같아. 이게 지원이라는 그 주체는 없어도 재영에게 나 너랑 지금 만나고 있는 지원이에 대해서 고민했다? 재영이 알아. 하지만 여기서 용우한테 얘기하지 않고 지원하고도 얘기하지 않았어. 재영 신경 쓰거든? 재영 다음날 혹시 이 말 듣고 지원이가 용우 때문에 흔들리나? 재영이 오히려 더 신경 써. 그래서 평소보다 텐션이 낮아져. 텐션이 낮아진 재영을 보면서 지원은 눈치 봐.
그러니까 텐션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렇다 해도 윤재 걱정도 해. 물론 용우가 저렇게 했을 때 그러고 보면 용우가 저렇게 나를 흔들었고 내가 분명히 다른 기회가 있을 텐데 내가 또 똑같은 연애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도 있겠지. 없진 않겠죠. 근데 그것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재영에 대한 눈치, 그리고 윤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날 지원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텐션이 낮아진 거고, 그래서 재영이 나에게 좀 더 확신을 주고 다정한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 이날 재영도 얘가 혹시 용우 형에게 또 관심이 생겼나? 용우가 그렇게 흔들었으면 흔들리나?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인데 용우가 저렇게 흔들면 안 흔들릴 여자가 있나? 라고 재영이 먼저 생각해. 지원 씨는 그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았거든. 지금 무슨 마음이지? 오늘 되게 텐션이 떨어져 있어. 혹시 용우 때문? 표현은 안 했어. 인터뷰에서도 이 말을 할 재영 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원 씨는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원 씨 입장에서도 재영 씨가 초아랑 그런 있었던 게, 지원 씨도 눈치도 보이고 질투도 조금은 나. 심지어 지원 씨 입장에서는 나랑 데이트하는데 초아랑 봤던 달이 가장 이뻤다고 얘기하니까 지원 씨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너무 똑같아서 비슷해서 용우 오빠랑 너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생긴 주연이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살짝 지원 씨는 용우가 무슨 말하는지 알거든? 자기 얘기하는지 알 거거든? 그러면서 똑같은? 이러면서 지금 지원 얘기인가? 물음표 되니까 지원 씨가 아니 무슨 소리야, 똑같이 생긴 사람 주연이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농담으로 거기서 살짝 한 발 빠지는 식으로 하지. 재영이한테 에이 똑같은 사람 주연이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자세도 살짝 다친 자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잠깐 지금 저거를 보면서 용우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순간적이지만 재영 눈치를 보고 있는 자세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나는 그렇게 가설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우가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지, 모르지 않아. 나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주연은 얼굴만 닮았을 뿐이고, 이렇게 이제 뭐 비슷하다. 유나가 주연이랑 하트 그린 거 언급한 거랑 초아가 재영이 머리 쓰다듬는 거 본 지원이도 그랬을 듯. 그쵸. 초아는 진짜 재영이에 대해서 동생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는 지원 씨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터뷰에서 잡힐 수도 없고 이런 가설이 있어도 증명될 수가 없긴 해. 이렇게까지 뭔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정말 어떻게 이 문장에 이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단어들로 조합을 해서 할 수가 있지? 한 70%는 지시어로. 참 이거 조금 비슷할 수도 있나? 용우 씨는 그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사 쓰기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딱딱딱 전달되는 그런 글쓰기 훈련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정말 영어로 해석해보면 그겠다고. 오죽하면 같이 몇십 년 산 주연이가 그 얘기하면서 막 웃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엄청 부딪힐 것 같았어.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지원하고는 부딪힐 것 같아서 피했지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비슷하면 부딪힐 수 있어. 그래서 좀 달라야 이렇게 자석처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원 씨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맞장구를 치는 정도로. 근데 아까 이제 첫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용우의 말보다는 재영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담소 제대로 열려서 금쪽이 돼가지고, 오늘 데이트는 이제 선택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제일 편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딥토킹이 가능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편안하게 딥토킹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유나는 그러면서 이제 오해해버렸죠. 그래서 하긴 뭐 지원도 뭐 정섭이랑 편했고, 그때 이제 윤재가 옵니다. 윤재가 오니까 이제 용우는 나가고요. 재영도 자겠다고 나가고, 이때 지원 씨는 잠을 못 들죠. 이때 잠을 못 든 그런 이유는 용우랑 사귈까가 아니라 재영에 대한 고민이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용우도 나랑 닮은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는 지원 씨도 동의해요. 근데 나랑 닮았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야. 세승 씨도 마찬가지로 말했죠. 세승 씨도 철현 씨를 나랑 닮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말했지. 지원 씨는 재영 씨에 대해서 재영 씨가 좋아. 그리고 재영 씨가 입덕은 했어. 근데 나랑 닮은 지금 용우가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잠깐 내가 너무 고민이 없었나? 라는 생각에 지금 재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닮은 용우가 저렇게 고민하네? 나는 늦게 들어와서 너무 내가 고민 없이 재영으로 선택했나? 내가 지금 너무 빠져드나?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좀 너무 섣불리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고민이 빠져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재영과의 관계에서도 눈치가 좀 보이는 거, 그리고 좀 더 다정하길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용호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용호의 모습도 용호의 모습이에요. 선하고 리더십 있고 배려를 하는 용호도 그 용호의 모습이야. 지금 애 같고 지시어 남발하는 용호도 용호지만 뭐 회피적인 성향이 생긴 거에는 우리가 이제 용호의 과거를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왜 용호가 그렇게 되는지 안단 말이야. 지원이도 왜 회피적 성향인지 알아. 그렇게 살아왔던 걸 알아. 근데 어쨌건 지금 지원의 고민은 섣불리 지금 재영으로 결정했나? 지금 저렇게 확실하게 보였던 용우도 흔들리는데 섣불리 재영이 심지어 결혼 얘기도 막 했단 말이야. 내가 너무 급한가? 재영은 지금 심지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틱틱대는데 이 사람이 더 다정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난 본 모습도 못 본 상태가 아닐까? 그게 지금 지원 씨의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봐요. 지원이 저 다음날 갑자기 끌리던 남자, 기대고 싶은 남자 고민이 시작됐어요. 재영의 어린아이 같은 면이 귀엽다던 지원이 아이 같아서 아쉬워하는 순간. 그게 그러니까 용우와의 비교라기보다는 재영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왔던 자신이 새로운 재영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지. 그렇게 이제 다음날 아침이 밝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지원을 찾아온 재영. 굉장히 좋죠.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지원 씨는 하이파이브로. 근데 너 그냥 까만 눈이 더 이쁘네? 이 말을 잠결에 들었으면서도 이 말을 듣고 지원 씨는 재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까만 눈으로 데이트를 나가죠. 지원이는 들어올 때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용우의 말을 듣고 용우가 나를 좋아했어? 용우 이게 아니라 용우가 그런 고민을 하네? 아 내가 너무 섣부른가? 잠깐만 나도 들어올 때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에게 홀랑 빠져버렸나? 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재영 씨 너무 강아지처럼 구는 거 아니에요? 세승 씨도 자기 오빠 강아지 같다 그랬는데. 세승 씨도 그때 정섭 씨랑 데이트할 때 우리 오빠 개 같애라고 했는데 이 행동도 너무 강아지 계열 아닌가요? 아니 개 같다는 말은 세승 씨가 했어요. 나는 강아지 같다 그랬지. 지원은 이제 뭐하고 놀 거냐. 재영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이제 재영 씨는 정말로 지원 씨가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은 건데 지원 씨 입장에서는 뭐야 나한테 다 하라는 거야? 리더십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재영 씨의 의도지만 지원 씨는 배려받고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숨어있지.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지원 씨를 얼핏 보면 리더십 강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해서 그리고 어떤 뭐 틱틱대는 거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 약간 그런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고 누군가 배려해주길 바라는 그 내면이 꽁꽁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근데 재영 씨를 만나면 그 꽁꽁 숨겨진 면이 재영 씨에게 어떤 기대감을 품죠. 지원은 오빠의 관계에서 자상함을 그닥 못 느껴서 자상하고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걸까요? 오빠가 본인 얘기를 안 들어줘서 울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지원은 오빠의 관계에서 자상함을 못 느껴서 자상하고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 이전에 지원 씨의 삶을 살펴봐요. 지원 씨의 부모님이 자상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부모님은 자상하고 좋은 분들이었지. 하지만 지원 씨는 그런 자상함을 누리면서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단 부모의 기대에 충족시켜 주길 바라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부모 앞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 오빠와의 관계도 오빠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런 당당한 누나 같은 모습으로 오빠를 대했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원 씨 내면의 그런 연약한 부분은 계속 숨겨지고 억압됐겠지. 걔는 부모 같은 존재에게 아니면 뭐 오빠 같은 존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의지하고 싶은 욕망은 점점 커져가지. 하지만 어디도 드러나지 못하지. 그러니까 남자를 사귀면 그런 면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고 상대에게 기대하게 되고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지원 씨가 단단한 줄만 알고 부모님도 지원이가 단단한 줄만 알아. 지원 씨도 오빠나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거나 뭔가 내가 힘들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데 힘들어하고 나약하고 그런 슬픔을 간직하고 그런 지원 씨의 내면은 어디로 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걔는 이제 나중에 어디서 얘기해? 지금 여기 풀어놨으니까 그 윤재와의 관계에서 밤에 혼자 울었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만났을 때 남자친구에게 그런 거를 기대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거든. 윤재는 지원이 여린 거를 그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몸에 배진 않았지. 내가 더 중요해서 관심은 있어. 그러니까 여린 걸 알겠지. 지원 씨는 나의 여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지원의 여린 부분을 알 수가 없어.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는 관심이 있는 거야.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못 맞춰주는 걸 수 있지.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알아서 그런 부분을 기다려주는 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라니까. 맞춰준다고 하면
맞춰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지원 씨의 여림을 모르는 거잖아. 맞춰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원 씨에게 맞춰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지원 씨가 연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 애초에 알려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럼 모르는데 뭘 맞춰줘.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눈 얘기를 해. 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지만에서부터 관심이 있어서 아는 거잖아. 근데 맞춰주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지만 맞춰주지 않는 게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지를 그걸 알지는 못해. 그것까지 아는 거는 부모도 몰라. 부모도 모르고 애초에 지원 씨도 그 기대를 안 해. 그리고 지원 씨가 그 정도로 열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지원 씨가 이렇게 밤에 힘들어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알지만 안 맞춰준 걸로. 그래서 재영 씨는 지원 씨가 렌즈 안 낀 거를 와가지고 세성 씨한테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이제 세성 씨는 쌩얼이 더 예쁘다고 하고 쌩얼 얘기하고 가서도 지원 얘기하고 좀 잘 잤으려나 하고 또 와가지고 또 깨워. 지원 씨 입장에서는 좀 짜증났겠는데? 응? 그러면서도 계속 막 주변을 맴돌면서 심지어 펭귄 닮았다고. 지원 씨가 이렇게 펭귄 얘기하고 실은 막 자고 있는데 이렇게 실은 펭귄도 들어본 적 있다. 그렇게 이제 뭐 펭귄 얘기하면서 펭귄 닮았다고 얘기했고 재영 씨가 이제 계속 깨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만하니까 계속 깨우는 거겠지. 재영 씨 입장에서도. 근데 저기서 자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되게 짜증날 만한 일이거든. 시청자는 전지적 시점이라 개개인의 성향을 더 깊이 알 수 있지만 현실 시점에서의 타인이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름. 윤재는 지원에 대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윤재 씨는 지원 씨의 깊이를 다 알면서 그걸 맞춰주지 않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 씨는 10분 있다 일어나기로 하고요. 6시에 샤워했대. 이날 지원 씨가 머리가 복잡해졌죠. 어쨌건 재영 씨에 대한 생각이지. 재영 씨에게 내가 너무 급한가? 너무 살피지 않고 지금 이 사람에게 마음이 빠져드나? 아, 재영이는 혼자 수영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지원 씨를 빨리 깨우고 뭔가 같이 하고 싶었나 보구나. 도대체 왜 6시에 잤어? 그냥 생각하다가. 근데 여기에서 재영 씨가 티는 안 내는데 머릿속으로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용우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용우와 재영 사이에서 머릿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재영 씨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재영은 지원이 나랑 지금 용우를 지금 설마 어제 그 얘기 듣고 고민하나? 그래서 아침까지 못 잤나? 라고 재영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원은 용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우 씨의 말이 트리거가 됐을 수 있는데 재영이 결혼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재영은 내가 생각하는 다정함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카메라다 라피라 그런가? 그런 고민을 지금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원은 재영 씨가 다정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면서 재영 씨에게 바라는 건데 재영 씨는 지원 씨가 이날 차가워진 이유가 용우 때문인가라고 재영 씨는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원 씨가 재영만 썼기를 바래요. 근데 또 비밀 데이트니까 썼을 수도 있겠지 용우도.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 굳건해 보이던 용초조차도 조금 지내다 보면 서로 틈을 확인하고 살짝 거리를 두는데 나만 계속 너무 붙는 건가 하는 고민에 여러 가지 사안을 다시 짚어보면 고민 중. 그러니까 용우초와도 그렇게 신혼부부 같았는데 중립이 됐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빠져드나. 이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 5시 그렇게 이제 잠들다 일어나서 샤워를 했고 그날 이제 오후가 됐죠. 쌍방에 N개인가 뭐 하여튼 쌍방에 9개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쌍방이 있고 그냥 데이트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 씨는 재영에게 자꾸 자기의 바램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윤재 씨의 조언을 귓등으로만 듣고 가서 사랑을 쟁취해 오기로. 그러니까 지원은 내 걱정할 때 아니라.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지원 씨를 보면서 가끔 너무나 공감을 갈 때가 있는데 말에 되게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단어와 말투에서 다정함을 바라지만 사실 지원이 본인이 너무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원치 않게 다 느껴버려지는 거라 지원 씨보다 더 예민하게 챙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씨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런 재영 씨의 고민을 캐치를 못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윤재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원 씨는 지금 굉장히 생각할 게 많고 힘든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쌍방이 5개면 지원, 재영, 정섭, 세승, 유나, 윤재, 지원, 용우. 용우, 지원이 쌍방의 5번째 쌍방이 될 수도 있겠지. 쌍방 N개 9개 다이트라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용우는 지원을 선택했을 거고, 유나는 용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디폴트는 지원, 재영, 그리고 윤재, 윤하. 이거는 뭐 쌍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지원, 그리고 철현, 지원. 이 용우 지원은 조금 애매하고, 초아 윤재, 주연은 윤재. 마지막 데이트인데 그러려나? 용우 윤하는 들어가겠다. 왜냐면 이거는 윤하가 용우에게 했을 테니까. 주연, 재영은 이쪽에서 이렇게 했을 거고, 철현이가 했을 거고. 화살표 방향을 해보자. 그리고 용우 지원도 일방일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아가 윤재 이렇게 보자. 정섭이 초아일 수 있지 않을까? 초아 윤재는 나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9개? 초아 재영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9개 데이트 선택합니다. 이게 용우 지원이 쌍방일지 용우에서 지원 쪽으로만 갔을지 이건 모르겠어. 초아가 용우 말고 다른 사람을 골랐을까 싶은데. 아, 초아가 윤재 선택할 것 같다고? 아, 초아가 윤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주연이 입장에서는 재영이 말고 뭐 할 사람이 좀 마땅치 없잖아요. 초아 씨는 용우 씨 고를 겁니다. 이건 100%예요. 초아는 용우를, 아니 비밀 데이트인데 굳이 편한 데이트를 아무리 한다고 말했어도 편한 데이트를 할까? 아, 초아가 정섭이를 고른다고? 아, 주연은 재영이 한다고 했어. 이렇게 9개. 근데 이건 또 그럴 수도 있겠지. 정섭 이렇게 하면 2명이잖아. 정섭은 정섭 씨 성격에 이렇게 2명이라고 했는데 2명 고르지 않을까? 세승 고르고 초아 고르고 2명이라는 거에 꽂혀서 용우 씨도 2명이니까 초아 고르고 지원 고르고 정석 고르고 지원 씨, 재영 씨. 재영 씨는 뭐 1명만 고를 거고, 지원 씨는 1명만 고를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용우도 고를 수도 있겠지. 근데 지원 씨는 재영만 고를 거라 같아요. 이거는 확신은 못하겠어. 그래서 용우 지원은 나는 일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4명만 양방향이고 나머지는 일방향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 채널도 아니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은 드네요. 그러게 정섭이 초아 선택하면 또 세승씨 또 빡칠 텐데, 그게 예고해서 그 장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재영과 지원 데이트를 한번 봅시다. 신발 신는 과정에 이제 재영 씨가 잡아주기도 하고요. 꼴찌를 한 덕에 베네핏 데이트를 할 때 모습을 보면 그 텐션이 확실히 좀 처음에 차부터 좀 떨어져 있죠. 차에서부터. 재영 씨가 아침에 이제 강아지처럼 계속 와가지고 꼬리를 180도 돌리는데 지원 씨가 그만큼의 텐션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재영 씨 입장에서는 아, 지원이 지금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고, 재영 씨의 텐션이 좀 평소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너무 좋으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평소랑 상대는 똑같이 대하는데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지금 지원은 지원대로 머릿속에 복잡하니까 재영이 나에게 좀 그냥 다정하게 해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재영은 지원이 지금 뭔가 서운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렌즈 안 낀 게 더 이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렌즈 안 끼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지. 씨는 그렇게 렌즈 뺀 거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민모습은 그냥 아기 같고 그러던데. 펭귄 얘기하면서 어제 이제 폭풍우 많이 몰아쳐가지고 재영 씨가 생각하는 그 폭풍우는 초아랑 얘기를 하면서 생긴 폭풍우지. 용우는 초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다. 근데 지원과 내가 앞에서 지원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 지원 씨는 에이 그렇게까지 폭풍우는 아니야. 재영 씨는 지금 용우가 FA 시장에 나왔어. 완전 폭풍이야. 이런 생각이 조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재영 씨는 자기가 이제 문자도 길게 보내는데 이날 지원 씨한테 문자가 막 길게 오진 않았죠. 그냥 뭐. 그러니까 재영 씨가 왜 이렇게 새침거리냐. 근데 지금 지원 씨가 머릿속에 복잡한 이유는 내가 재영 씨에게 좋아하는 만큼 재영 씨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했을 때 과연 그거를 내가 잘하는 걸까? 이거는 세승 씨의 초반, 한 중반쯤에 세승 씨를 생각해도 어느 정도 지원 씨의 이런 행동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포인트냐면 세승 씨도 처음에 정섭 씨가 너무 좋은데 지금 내가 너무 급한가라는 생각에 자꾸 뭐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뭐 실제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약간 주저주저하는 행동이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
지원 씨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어제 저녁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너무 재영에게 빠져드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주저주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완전히 친구처럼 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 막 연인처럼 대하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재영 씨왈 새침거리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원 씨는 재영이 틱틱거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영은 지원이 새침거리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 상대 눈치를 보게 돼버렸어. 그래서 뭐 둘이 하이파이브 살짝 하고요. 재영 씨, 지원은 여자친구랑 좀 친구 같아? 근데 아니래. 그러니까 지원은 나를 너무 친구처럼 대하는 거 아니냐. 나를 좀 소중히 여겨줘. 난 다정한 사람 만나고 싶어. 어른스러운. 그게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영이 좀 그래주길 바라고 있어. 근데 지원 씨 입장에서는 자신을 아기다로도 해주진 않았잖아. 그래서 엄청 귀여워한다고? 그래 맞아. 내가 너 친구 아닌데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줘.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대부분 그런 것 같아. 근데 지원은 자기도 두부를 해. 만났을 때 내가 되게 막 귀여워하고 놀리고 장난치고 이렇게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감정을 깊이 교류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근데 저거는 실은 왜 분리를 했지? 장난치고 그러면서 감정을 깊이 교류하는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뭔가 깊이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시기여서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 씨는 지금까지 만났던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것처럼 나를 지금 친구같이 대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지원 씨의 깊은 감정 교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원 씨의 깊은 감정 교류가 지원 씨의 내면을 들여다봐주고 이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 그냥 알아주고 그런 부분을 다독여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깊은 교류라는 게 그 나약한 여린 지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뭐 윤재가 알고도 안 맞췄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몰라. 왜냐하면 지원 씨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원님은 그 지원님이 계속 말하는 깊은 감정 교류하는 남자친구를 아직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계속 환상에 쌓인 걸까요? 아니 그건 만나봤을 수도 있어요. 만나봤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지원 씨가 그런 사람보다 그래도 가볍게 장난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연인으로 선택해 오고 있진 않은가. 확률적으로 그런 쪽을 더 선택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지원 씨도 인기가 많았을 테니까 뭐 인기가 많았다고 연애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감정 교류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연인으로서 그렇게 경험이 막 더 많은 것 같진 않아. 없거나 적을 거라고는 보여요. 제가 이제 요즘은 나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는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없었은 거지. 좀 의지를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는 뭐야? 못 해봤다에 가깝겠죠. 해본 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도 많지 않거나 없었을 거다. 이런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윤재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알아? 부모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지하는 입장보다는 제가 되게 귀여워하고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린 지원 씨를 알아주는 사람이 좀 없긴 했겠죠. 그러니까 여린 지원 씨 입장에서는 좀 소외받는 느낌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도 뭔가 내게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만났어도 짧게 만났거나 사소한 경험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원 씨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경험이 없으면 그런데 지원 씨가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는 다른 얘기야. 이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의지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워 실은. 근데 지원 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지? 근데 지원 씨는 누구한테 의지를 못해. 의지를 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거는 어떤 사람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지원 씨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의지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씨는 그거를 못해요. 해보질 않았어. 재영 씨는 더 있었으면 좋겠어? 얼른 나가고 싶어. 근데 지원 씨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대. 지금 아직 지원 씨의 말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물론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재영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으니 재영 너를 좀 더 알아볼 시간이 난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이 두 사람의 머릿속이 복잡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용우를 신경 쓰는 쪽은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재영이 아닌가. 재영은 지금 다른 사람과 나를 고민하고 있나? 그래서 조금 더 있고 싶은 건가? 지원은 아직 나는 재영 너에 대해서 처음에 좋았지만 지금 확신은 못하겠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주어져서 너를 더 알아보고 싶다가 지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반 빨리 가고 싶어? 그냥 이거 자체가 끝나고 떠난다는 것 자체는 아쉬운데 여기서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아. 재영은 확신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원 씨 지금 또 상대가 확신을 가지니까 살짝 한 발 빠지죠. 그렇게 이제 차라리 밖에서의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재영 씨는 이제 저 말이 내가 카메라가 있고 이러니까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안 나온다는 말일 거고, 지원 씨도 그런 부분은 이해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도착을 한 곳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원 씨가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또 물어봐요. 어제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그 이제 이야기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 라는 거 이제 한숨을 쉬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잖아. 여태의 심경 변화였냐? 그래서 재영 씨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오니까 그 분위기, 이게 아까 말했던 뭐 태풍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다행히 이제 음료가 나와주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요. 딸기 왕자 드립들 오고 가고요. 재영 씨는 정섭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섭은 어떤 것 같아? 근데 그냥 뭐 생각이 많아 보이긴 했다. 근데 재영 씨는 세승이가 어제 정섭한테 안 보냈다 이러면서 그 자기 동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뭐 복선인가요? 소나기의 보라색 꽃인가? 갑자기 번개가 치죠? 관람차에서 폭풍을 치면 되게 묘할 것 같대. 그러면서 지원 씨가 오빠는 내가 어때? 엄청 편해? 지원 씨가 아까 차에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친구 같아? 여기서도 오빠는 내가 어때? 편해?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를 다 해보셔서 이런 말을 내가 언제 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편해져서 좋다는 순간일 수 있어. 내가 친구 같다는 말은 나를 네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여? 내가 소중하지 않아? 라는 의도를 담아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남자는 엄청 내가 편해라는 말 듣고 네가 편해. 네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그거를 칭찬으로 하거든. 내가 친구 같아? 그럼 넌 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친구 같기도 하지. 너랑 있는 시간이 난 너무 편하고 좋아. 그게 또 남자는 친구처럼 그걸 칭찬으로 하면 이제 그걸 들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폭발을 하는 그거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있잖아? 응? 친구? 지금 내가 네 친구라고? 아니면 뭐 편해? 참, 아주 편하지? 편하다는 게 칭찬일 수 있어요. 남자는 왜 편한 게 칭찬이냐고요? 편해야 오래 갈 거 아니야. 뭐 얼마나 언제까지 그렇게 설레기만 해. 편안함이 중요하지. 근데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은 편함과 설렘 속에서 설렘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설렘보단 편안함을 훨씬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왜냐면 결혼하는 사람이면 내 가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뭐 동업자인데 초아랑 마음이 그렇게 지금 초아에게서 중립된 것 같아요? 갑자기 설레지 않아서? 왜 설레지 않았는데? 압박당해서 편하지 않았으니까 설레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편함이 중요한 사람이야. 용우는 누구보다 편함이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 편함이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처음에 꽂히는 거는 설렘이 중요하지. 근데 설렘이 꽂히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편함이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대가 어떤 이상형을 얘기할 때 그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상대가 말하는 이상형은 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를 짓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이 있거든. 어디선가 들어서 하는 얘기들. 나는 뭐 설렘이 중요해. 그러면서 내가 압박을 받아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설레지 않아서라고 스스로가 포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게 명분인지 진짜인지를 몰라. 결국 사람은 그 명분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내가 편해? 여기서 재영이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번에 처음 데이트한 거잖아. 곤돌라 탈 때까지는 편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그림 그릴 때 그때 네가 엄청 소녀같이 웃은 그래서 네가 밝고 엄청 순수하고 되게 에너지 있는 모습을 봐서 사실 그 모습이 좀 박혔어 뇌리에. 그래서 지금 네가 마냥 편하지는 않거든. 불편하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단지 친구나 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함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너한테 좀 확실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어쨌건 뭐 완전히 편한 건 아니다. 이성적 텐션이 있다. 그래도 좀 지원 씨가 듣고 싶은 말의 일부를 듣긴 했지. 아까 차에서 물었던 친구 같애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편해라는 질문이나 지원 씨가 어떤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줄까? 그리고 나의 어떤 여린 부분까지도 이 사람은 다 감싸줄 사람일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그냥 그 전에 사귀었던 재영 같은 그냥 단지 친구 같고 서로 틱틱대고 티키타카만 되는 그런 무심하면서 장난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 지금 이 데이트에서도 재영에게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 좀 확인시켜 줄래? 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황상 증거들을 좀 봐야지. 흔들렸는데 문자도 안 보내, 데이트 신청도 안 해, 그리고 뭐 딱히 뭐 술자리 내는 데서 딱히 말도 안 해, 오히려 뭐 재영 씨를 더 신경 써. 이러면 흔들렸다고 보면 안 되지. 결국 지원은 재영이 쪽으로 마음이 더 굳어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원이는 그치 항상 헌신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환경, 재영 씨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다정한 텐션이 안 나온다라고 지원은 느낄 수 있어.
실제로 진짜 모습을 보면 좀 더 여롭고 자연스럽게 할 것 같다고 했던 게 나는 진짜 공감이 됐어. 그래서 재영 씨의 이런 말들에도 이제 지원 씨는 고민이 되는 거지. 아, 이게 재영의 본 모습은 아니구나. 재영은 실제로 어쩌면 더 다정한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직 선택하기에는 좀 섣부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그래서 물론 너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저런 말에 아까 이제 어떤 막 소녀 같은 웃음일 땐 지원 씨가 확 좋아졌다가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의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든 지원 씨가 약간 표정이 굳지.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 씨는 너의 나는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서 확신한 건 좋은데 나는 아직 너를 못 본 것 같기도 해. 카메라가 없는 너의 모습은 어떻길래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미래 얘기를 해요. 지원 씨는 결국에 아이돌 제작 재영 씨의 어설픈 드립 이런 걸 보면 재영 씨가 재치 있는 사람이죠. 난 순간 이게 피부과 얘기가 왜 나왔나 했어. 아이돌 제작한다고 그러니까 피부과 간다고. 그래서 아이돌 하려면 이제 좀 더 말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원 씨가 오빠는 약간 그러면서 새침한 표정 살짝 나오고 왜 입덕했다가 이제 탈덕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팬사인회 와서 다른 멤버로 갈아타는 상. 근데 이게 재영 씨는 나를 좋아했다가 용으로 갈아탄다는 말을 하는 건가라고 오해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원 씨는 그런 식으로 네가 아닌 용으로 갈아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 아니지. 이런 말이 난 오히려 지원 씨는 용우 씨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구나라고 나는 오히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용으로 갈아탈 마음이 조금은 있겠지. 조금 아예 없지는 않겠지. 뭐 어느 정도 다 매력적인 남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컸다면 이런 말을 오히려 대놓고 하지 못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재영 보고 팬사인 왔는데 차가워서 실망했어. 다정하게 대해줘. 그 뜻이지. 결국 다정하게 대해줘. 아까 차에서 내가 친구야? 방금 내가 편해? 여기서 다정하게 안 대해주면 탈덕한다? 지금 지원 씨가 바라고 있는 그 지향점은 굉장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을 다정하게 해달라는 거지. 자기 내면을 좀 봐줘라라는 거지. 근데 지원 씨가 원래 모든 사람한테 다정하게 대해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특별한 한 사람은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입덕했다가 왜 잘생겼다 하고 처음에 딱 입덕했다가 잘생겼다니까 좋아요. 그래서 다른 멤버한테 입덕했다가 나한테 갈아타는 건 안 돼? 그러려면 좀 더 스윗해야 돼. 이게 지원 씨가 하려는 말의 포인트가 아닌가. 재영이는 지금 저 말이 되게 그러니까 재영 씨 정도의 사람이면 저거를 아예 뭐야 하고 서운한 정도로 있겠는데 지원 씨가 하고자 하는 말은 스윗하게 날 대해주잖아. 근데 내가 완전 안 스윗하진 않아. 재영 씨는 주장하죠? 내가 안 스윗하진 않다고. 지원 씨는 그렇구나. 왜 그렇구나. 스윗하랬는데 스윗한데 그러면 아이씨 더 스윗하라는 얘기잖아 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문자 뭐라고 보내지? 벌써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이거 다 쌓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재영이 방금 지원의 말에 전혀 안 긁힌 건 아니야. 내가 방금 어떤 한 남자 내면으로서 그런 거를 과하게 연기를 했지만 재영 씨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스윗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입주했을 때의 마음은 진짜 바다 같고 아량이 넓고 너무 오빠 같으면서도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게 나는 용우를 만나고 싶었는데 너를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실은 너에게 결국 끌렸지만 실은 어제 용우랑 얘기를 하다 보니 용우도 리셋된 것처럼 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음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나 혼자의 고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원 씨는 잠깐 너 혹시 용우 형 떠올리는 거야? 그거 아닌데 지금 질투하는 거야? 재영은 지금 그래서 지원이 뭐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재영은 아니야. 방금 아니야 이거에 지나간 게 용우잖아. 그러면서 재영 머릿속에 용우가 지나간 걸 알고 용우 오빠 흐흐 뭐 그렇긴 한데 오빠도 막 그렇게 어른스럽진 않아. 뭐 대충 그런 말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용우 오빠도 그렇게 어른스럽진 않은 말에 지금 재영이가 환하게 웃죠. 아 그래 용우 형도 아니지? 근데 재영은 굉장히 해맑게 풀리죠.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우 오빠는 약간 티저 사기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 보일 뿐 용우도 그런 사람 아니다. 그냥 내가 바랬던 내가 그랬다고. 용우 오빠 얘기한 거 아니고 내가 그랬다고. 재영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나요? 티저 사기 같은 느낌은 지원 씨가 용우를 뒷담화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재영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야. 용우 얘기를 굳이 여기서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재영이 뉘앙스상 그 얘기를 꺼냈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용우 형 골라가지고 용우 형이랑 데이트 하루 종일 하고 그랬구나. 그 얘기를 입 밖으로는 안 했어도 지원 씨가 이렇게 실눈 뜨면서 용우를 생각하는구만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재영 씨가 환하게 웃죠. 뭔가 계속 듬직하고 막 이렇게 중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막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잖아. 어쨌건 재영과의 데이트에서 용우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재영 씨도 그 형 부들부들 할걸? 이러면서 자기가 제일 귀여울 줄 알고 왔는데 막 이러면서 또 농담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또 큐트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견제한대. 본인이 좀 전까지 용우를 견제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지원 씨도 재영 씨가 이렇게 농담하는 걸 보고 다시 웃고 이런 게 재영 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쟤 뭐하나 이렇게 오빠의 큐트함과 또 우리 오빠가 음식하는 거 뺏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재영 말을 맞춰주잖아. 그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재영을 보고 지원이가 이렇게 재영이 눈치 봐가면서 용우에 대한 이런 뭐 귀여운 뒷담화죠. 뭐 귀여운 뒷담화를 해서 재영 씨의 이런 밝은 미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갈피를 잃은 용우라고. 그래서 뭐 일단 바다와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랑 나 비교하는 거 아니고 재영 네가 좀 그런 사람이 돼주길 바란다. 근데 재영이 난데? 아닌데? 나 바다 같은데? 하면서 자기 바다 옷을 그렇게 이제 자기가 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다색으로 어필하고 그래서 지원은 이제 강 정도는 되겠다. 드립이 오고 가죠. 지원 씨도 뭐 깊은 진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이런 드립치고 티키타카 되는 거 아주 그래서 리버 파괴라고 그렇게 뭐 농담을 하면서 지나가고요. 재영 씨는 내가 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고 있죠. 또 너무 바다 같은 사람은 또 좀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또 너가 이제 휘어잡고 하는 맛도 있어야지. 재영 씨도 어떻게 보면 이게 농담 같지만 지원 씨의 본질이긴 해. 본인이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맺었을 때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할 거야. 그래서 막상 만났을 때 안 만난 이유도 있지 않을까? 결국 재영 말이 맞지 그래 하면서 넘어가요. 바다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지원이 말하는 그런 바다 같은 사람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끌리는 것과 바라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나한테 끌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선택해야지 였는데 재영 씨는 뭐 상관없죠? 지원이는 저랑 다르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지 찾아봐야지 생각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그런 사람 찾아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왔어도 정작 그런 사람 나왔을 때 못 만나. 못 만날 가능성이 높아. 만나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좀 다정함을 장착해서 좀 보여주긴 해야겠지만 그런 사람을 연기하거나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스타일을 원하는구나 하고 물러설 필요도 없어. 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에 내가 너무 막 휘둘릴 필요 없어. 저런 거에 근데 재영 씨가 확실히 생각이 깊어. 생각하는 것도 눈치도 느리지 않고 되게 허당미가 있는데 그럼 안 맞춰주면서 지원이랑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재영이가 좀 다정한 말을 하는 것, 이 사람이 여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좀 그렇게 인정해주고, 괜찮아, 응원도 해주고, 그냥 그런 다정함을 조금 더 플러스 하는 거? 그 정도로 충분하죠, 실은. 그래서 여기서 재영 씨가 한참 생각해. 이 장면에서 지금 재영이가 이렇게 콕턱 꿰고 한참 가만히 있고, 방금 지원 씨가 옆에 봤다가 재영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하면서 계속 생각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재영 입장에서는 지원이 내가 아닌 지금 다른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나보다 용우에게 더 끌리나? 어제 용우가 했던 말이 지금 지원 머릿속에 맴도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원보다 지금 재영 쪽이 더 복잡해졌어. 재영 씨가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티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영 씨가 이게 텐션이 아까 차에서는 지원 씨가 고민이 많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대화를 하면서 막 밟고 막 딸기 왕자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지금 되면서 탈덕 그리고 뭐 바다 같은 사람 그리고 용우가 티저 사기라고는 했지만 용우 얘기 나오고 이게 지금 거의 3연봉 당하면서 재영도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텐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확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원 씨는 뭔 생각해? 그래서 그냥 멍 때렸대. 그러니까 이제 멍 때렸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소로 넘어가요. 거기서 이제 우산에 이마가 부딪혀가지고 한 번 더 부딪히면 아쉬우니까요. 실은 지원 씨가 원하는 다정함은 미안해 머리 괜찮아? 하고 호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은채한테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근데 지원은 다른 사람이랑은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신경 써. 이게 이제 재영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제 관람차 씬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 텐션을 기억하고 관람차 씬을 봐야 돼요. 지금 지원도 재영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원은 자기가 머리가 복잡해서 텐션이 다운돼 있었는데. 재영은 그런 거에 있어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도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용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텐션이 다운됐고 근데 지원은
원래 내 고민을 하다가 재영 텐션이 떨어지니까 재영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재영 왜 그러지 하고 재영 눈치를 보는데 재영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어제 봤던 초아랑 있던 달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재영이 왜 달 얘기한 줄 알아요? 지금 머릿속에서 용우 생각이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지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혹시 다 저울질하나? 마음이 나만큼 확신이 없나? 그런 생각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네가 제일 이뻐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마치 카메라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그러니까 재영 씨도 그런 분에서 자존심이 어느 정도 좀 상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원 씨는 나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초아랑 봤던 달을 얘기해버리니까 지원 씨는 또 더 마음이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요. 근데 그 텐션을 이해하려면 이날 아침부터 이 전날부터 이거를 쭉 봐야지.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